안녕하세요. 법과생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과 도덕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어, 넓은 의미의 도덕에 좀 더 세세하게 윤리란 무엇인지, 도덕은 무엇인지, 사회규범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PPT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법과생활 수업에서 법과 도덕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넓은 의미의 도덕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세분하게 윤리, 도덕, 사회규범으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윤리, ethics라고 하는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 또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는 종교적이거나 유교 규범처럼 사회마다, 시대마다, 집단마다 다른 집단적인 양심, 그것이 윤리죠.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가 자기한테 경외감을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이런 자연 법칙성, 이런 질서 정연 이런 걸 볼 때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보고선 경외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법의 규범에 의해 행동하는 그런 양심,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것만이 양심이 아니고 우리가 지극히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양심, 이런 걸 볼 때 칸트는 경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심하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강의할 때 토끼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양심 가지고 오셨나요? 집에 놓고 오신 거 아니죠? 네. 토끼가 간을 집에다 놓고 왔다라는 이 토끼전 얘기가 생각이 나요. 간혹가다 이 양심을 집이나 도서관에 놓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심의 기초로 하여 선한 것,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규범인데, 이런 규범은 양심선언에서 표명되는 윤리적 자기평가처럼 순전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집단적이면서 형이상학적, 종교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은 이와 같은 의미의 윤리규범에 대한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의 영위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양심의 자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윤리규범의 예로는 전통윤리와 종교윤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나 각종 유교적인 제식들은 형이상학적 전통윤리면서 그 전통윤리의 계승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집단만이 규범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집총거부와 수혈거부 같은 여호와의 증인의 계명들은 종교적인 윤리면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승인하는 윤리규범이죠. 또한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범죄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특수한 직업윤리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직자 고해성사 하면은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집단적 또는 형이상학적 종교윤리는 설령 그 윤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거나 그것의 보편적인 효력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보편적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종교 간의 다원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선 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97%가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인데 이런 데에서는 뭐 가능하죠. 또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유교 사상이 거의 95% 이상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제 통용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공통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죠. 다음으로 도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이제 moral이라고 하죠. 윤리는 ethics였고요. 도덕이란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적인 이때 공적이라 함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규범의 타당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같이 함을 뜻한 그런 공적인 견해를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이란 것은 공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런 형태를 모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형법에 해당해서 우리 형법 조문에도 공존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 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사항이 사회 규범입니다. 크게 넓은 의미의 이제 도덕을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이렇게 세분해서 봤는데요. 사회 규범은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실제 그 사회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규범이 바로 사회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은 보편적 사회 규범과 지역화된 사회 규범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실 사항은 보편적 사회 규범입니다. 보편적 사회 규범은 실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통용되고 있는 규범을 보편적 사회 규범이라고 하고요. 보편적 사회 규범은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우리 사회 규범이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좌측 통행했지만 지금은 우측 통행하죠. 뭐 지하철 통행하거나 도로의 인도를 통행하거나 할 때, 그리고 지하철에서 뭐 임산부 배려석 뭐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지키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죠. 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누구나 지켜야 될 보편적인 사회 규범으로 알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지역화된 사회 규범인데요. 지역화된 사회 규범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 규범은 그 하부 문화, 서브컬처로 하부 문화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다원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체 사회는 하나지만은 세부로 들어가 보면은 의료 영역, 정보통신 영역, 금융 영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직업적으로도 다원화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관행을 지역화된 사회규범, 관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임상 현장에 나가서 치의생사로 생활할 때 우리 치과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관행이야. 관행대로 우리가 신입 치의생사로 취직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병원에선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거 안 따를 수가 없죠. 여기 예를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시행 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일 때만 혈액을 미리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산부인과 사례인데요.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할 때 이제 산모 이제 피 하혈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뭐 혈액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혈액도 모자라고 병원 혈액이 굉장히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제왕절개 수술 시마다 혈액을 비치해 뒀다가 안 쓰면 버리는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일 때만 혈액 봉지를 2개 정도를 미리 준비한다고 해요. 혈액이 필요하다고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필요하다고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동 작업도 해야 되고 한번 해동된 거는 다시 재활용해서 또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은 이거 과실 준비 안 했다고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화된 사회규범이 좀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셔도 이 관행이 올바른 관행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의료 사고가 이제 날 확률이 이제 매우 높은데요. 이럴 때 의료 사고는 과실범입니다. 실수로 의료 활동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게 돼 있는데요. 특정한 직업을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과실범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범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실범을 판단하는 그 아주 기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실제 현직에 있는 판사분이나 이제 부장판사님들 얘기를 하면 과실범 사건이 나오면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게 주의 의무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일 먼저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의 의무 위반을 했냐 안 했느냐, 이 주의 의무의 근거는 첫 번째로 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할 때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죠. 이게 도로교통법 44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법률에. 음주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법 이런 거에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주의 의무를 판단하는데요. 이 법규 아니고 다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사회규범이에요. 앞에서 보신 보편적 사회규범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사회규범이라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요. 그래서 했으면 주의 의무 위반을 다한 거라 과실범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하지 않았을 때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 과실범으로 처벌받죠. 근데 이 지역화된 사회규범은 특정 병원, 특정 지역에서만 관행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만 하는 거일 수도 있죠. 이 간호사분이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왔는데 제왕절개 수술할 때 학교에서는 혈액
혈액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 산모가 10 이하일 때만 혈액봉지 2개 준비해. 그게 우리 관행이야. 이렇게 하면 신입 간호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한 관행대로 했는데 이 관행대로 했다라고 이 관행을 인정해주면 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나 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죠. 근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받지 않은 그런 사례예요. 근데 우리가 의료신문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위임진료 독보적 관행 여전 2018년 10월 18일 거의 한 2년 전 기사인데요. 치과의 불법 위임 진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 지역 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행해져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치위생사한테도 치과위생사한테도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우리 치과병원 관행이야 이렇게 하고요. 이 치과병원 사례는 지역 공중파 뉴스를 타게 됨으로써 이제 더욱 파장이 커졌는데요. 어느 치과에서는 치과 기공사에게 진료를 맡기며 불법 위임 진료를 하고 있는 실태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치과계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불법 위임 진료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개원가에서는 계속되는 불법 위임 진료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전한 개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치과계의 의지는 또다시 공허한 구호에 그쳐 대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래서 충북지부는 대외원 문자 발송을 통해서 일부 불법 위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정 안내를 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직원에게 보철물 조정 및 장착, 내진 충전,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아말감 충전, 근관 치료 등 치료를 위임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공사가 보철물을 조정하거나 장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고 이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료 현장에 가셔서 이런 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부탁하시면 이거 의료법 위반이다.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치과병원에선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야 라고 하면 따르게 되면은 주의의무 위반이 되겠죠. 이러한 관행은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나 치상죄로 행위한 사람이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자도 처벌받기 때문에 한 사람, 간호조무사가 됐건 치과 기공사가 됐든 치위생사가 됐든 그리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그 위임하신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다 처벌받아야 되죠. 또한 아직도 일부 치과에서 위임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일탈 행위를 하는 치과가 확인될 경우 중앙의 윤리위원회에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올해 7년차 치과의생사 한 분은 그 저연차 시절에는 위임 진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잊고 주변 친구들이 하지 않는 진료도 해볼 수 있어 스펙을 쌓는 기분마저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생기고 요구사항이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입장 바꿔서 내가 위임 진료를 받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에 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화된 사회규범, 그 치과 병원에서 하고 있는 관행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그리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관행이 법원 판결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사항인지 한번 쯤은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윤리, 도덕, 사회규범을 보면서 특히나 사회규범에서 지역화된 사회규범, 이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위가 이제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